자, 통합과학 교과서 254쪽부터 해서 261쪽까지의 내용은 중단원 명칭으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몇 가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제목을 좀 하나 쓰고 시작을 하면요. 이게 3단원이죠. 4단원이죠. 4단원에 1에 03 해서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그 지구의 환경은 변할 수도 있지요. 꼭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는데, 그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환경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죠? 예. 오랜만에 수업해서 아들이 좀 리액션은 해야지. 예, 맞아요. 껴있는 새끼들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응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 적응이 안 돼요. 생명체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다 생명체가 멸종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이 변하는 정도가 점진적으로 쓱 이루어지면 적응하는 속도도 거기에 맞춰서 싹 움직이게 됩니다. 되는데 지구 역사 속에서 수많은 환경 변화가 있는 와중에 급격한 변화일 때마다 뭐라고 이제 예측을 하느냐면 대멸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화석의 어떤 개체 종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2층까지는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층부터는 전혀 새로운 게 나온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환경이 급격하게 뭔가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적당한 때 되면 봄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워져서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원해져서 가을이 오고 추워져서 겨울이 오고 그게 여러분들 몸속에도 그것이 본능적으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쯤 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몸의 생체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미 그 포인트에 좀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생체 리듬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 시절에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태풍이 최근 5년간 없었어요. 태풍이. 요번에도 태풍 야기인가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한민국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폭염 기단하고 만나서 맞짱돼서 한 방에 끝났죠. 예. 이제 좀 만나겠지. 그래서 진로를 꺾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 좀 폭염이 밀려가겠지 했는데 밀려가지고 어디로? 중국으로 가버렸죠. 예. 진짜 죽을 것 같은 날씨예요. 예. 그런데 이 정도의 폭염이 9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금 폭염이 꼭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년 여름에도 이렇고 향후 한 5, 6년 동안 계속 이딴 식의 여름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대가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나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60대를 향해서 가고 여러분들은 20대, 30대, 40대로 향해서 가는 동안에 대구 지역에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더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버텨내야 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년 여름에 올 여름보다 더 심해지고 하면 진짜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까?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전 지구적으로 좀 급격한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작년 여름과 비교해보면 올해는 좀 어때요?
점진적으로 변한 게 아니라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누진세를 좀 완화하겠다. 분명히 작년보다 너무 급격하게 되니까 일단 당장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 국민들이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에어컨은 있는데 틀지는 않고 밖에 나갔는데 밖이 더 어때? 후텁지근하고 덥고 그죠?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주말 동안에 잠깐 영주에 좀 갔다 왔거든요. 가족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영주 지방에서도 계속 뭐가 나왔냐면 영주 지방의 지방 뉴스에서 라디오에서 폭염경보,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근데 영주는 시원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거는 상대적인 것도 좀 있긴 있는 거야. 여담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서울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학원가에 있을 때 서울에서 강의할 때 올라가 보면 덥다 그러잖아요. 시원합니다. 다만 좀 힘든 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공해가 심하니까 오존 발생량이 많아요. 햇빛에 의해. 그래서 자외선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이래 햇빛 있는 쪽으로 가면 진짜 거기는 그냥 폼 잡으려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양산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따가워요. 진짜.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대구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냥 쭉 가열되는 정도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햇살이 따갑다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경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좀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좀 생각해야 되냐면 점진적으로 변화해 온 거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런데 급격하게 변화하면 부정적인 요소가 좀 더 어떻게 된다. 부각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저하고 수업을 했던 반에서는 조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첫 번째 지구온난화를 다루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1반부터 8반까지는 유지현 선생님하고 수업하잖아요. 그죠? 예. 맞잖아? 예. 유지현 선생님이 아마 좀 자세한 부분까지 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엘니뇨, 라니냐.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다룹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과 더해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면 오존층 파괴라는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지구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지역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특징적인 변화가 바로 사막화라는 게 있어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라니냐의 정의만 살짝 얘기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뭐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기본 이론이 두 가지가 좀 있어야 됐니? 그거를 좀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내 성격대로 하자면은 너가 알아서 하면 조사해서 그냥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아는 놈은 맞추고 모르는 놈은 찍어서 맞추고 맞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느낌상 1반에서 8반까지 유지현 선생님은 다 가르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구온난화에서는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온실효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지구의 열수지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열수지는 너무 자세한 것까지는 안 할 거예요. 기본적 개념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지라는 말은 1학기 때 했었는데, 지구학 파트에서. 총량. 물수지, 물의 순환.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나? 바다에서 증발하는 거는 어디로 가고, 대기로 가서, 대기에서 다시 구름을 만들어서 비가 돼서 땅으로도 내리고 바다로도 내리고 하잖아. 네. 총량은 보존되는 거죠. 대기에 들어간 양이 38만이면 대기에서 나오는 양도 얼마다? 38만. 오케이? 지구계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 순환이 되면 거의 대부분 본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하고. 됐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를 이해하려면 대기 대순환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표층 해류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할 건 정해졌죠? 요렇게인데 4개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해서 웬만하면 4개 다 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좀 얘기를 하고 할게요. 먼저 지구온난화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뭐를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평균 기온이 자꾸 뭐 하고 있다?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간혹 자연계열, 이과반으로 진학하고 난 다음에 지구학 1이나 2를 할 때 지구온난화를 온실효과하고 동일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뜨뜻해지는 거고 온실효과는 보온하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온실효과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결정되는 것이지 똑같은 현상이라고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됐나? 그 다음에 요게 문제인데 얘는 정의하기가 좀 애매해요. 요것만 좀 기억합시다. 엘니뇨라는 말과 라니냐라는 말은 일단 스페인어입니다. 됐어요? 스페인어 좀 아나? 뭐 하는데? 뭐라고? 스페인어 아는 거 있나? 없나? 뭐 리조또 리조또는 스페인어 아닌가? 스파게티는 이탈리아고 뭐? 뭐 들렸는데 뭐라고?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페인어 모르는데 이제 좀 뜻을 얘기하자면 뜻은 좋은 뜻이에요. 현상은 우리한테 지금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데 일단 머릿속으로 이게 어떤 기후 현상이다라는 걸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지구온난화는 머릿속에 빡 떠오르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지금 현재 여름을 좀 생각해도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항상 덥나?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불균형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걸 쓸 수도 있어. 겨울이 됐을 때 너무 추운 것도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으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됐니? 그런 건데 자 엘니뇨는 L이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하면 EL인데요. EL인데 그게 영어로 따지면 saint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S-A-I-N-T saint 뭐? 성스러운, 성인 이런 뜻이야. 남자한테 붙이는 때. 그래서 니뇨는 어린이, 남자아이를 의미합니다. 뭐라고? 남자아이. 성스러운 아기 이런 뜻이에요. 됐니? 누구를 의미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그럼 이거야. 잘 들어. 이 현상의 되게 웃긴 점이 이거야. 원래 명칭은 엘니뇨밖에 없었어요. 라니냐라는 건 없었어. 알겠니? 엘니뇨라는 것을 처음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지역은 나타나고 그 현상을 몸으로 겪은 지역은 페루입니다. 어디? 우리나라에서 정반대 쪽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됐나? 페루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왜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라는 건데, 페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감지가 됐다는 거고, 그로 인해 전체 지구에 기후적으로 봤을 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됐나? 근데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현상의 이름이 아기 예수라는 의미를 좀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긍정적인 거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인류가 산업화되기 이전에, 뭐 되기 이전에? 그냥 농촌에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그냥 물고기 잡고, 그냥 기본적인 1차 산업에 종사하던 시절에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는, 저 현상은 페루 지역 사람들한테는 축복과도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니? 됐어? 그런데, 이제, 이게, 페루 지역도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저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페루는 급격한 손해를 입기 시작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다가 페루 지역에서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페루 인근, 그리고 페루 지역에서 뭔가 일어나면 페루에서 정확하게 정반대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됐니? 됐어요? 그러다가 과학자들이 알아낸 현상이 평균치보다 뭔가 이탈한 게 심한 것을 엘니뇨라고 하는데, 간혹 보니까 정반대쪽으로도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정반대의 현상으로 가게 되는 엘니뇨를 뭐라고 불렀느냐? 라니냐. 이거는 아기 소녀라는 뜻이요. 여자아이. 됐어요? 그래서 엘니뇨가 일어나는 현상과 라니냐가 일어나는 현상은 전부 시작점은 어디서 측정된 건데? 페루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간혹 시간 나시면 세계 지도상에서 페루가 어디 있고 우리나라가 어디 있고 태평양이 어디 있는지는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그게 좀 들어와야 좀 편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엘니뇨가 일어나면 페루 지역은 홍수가 납니다. 뭐가 난다고? 홍수가 납니다. 이게 문제야. 알았어? 문제적 현상입니다. 됐나? 라니냐가 일어나면 가뭄이 졸라 심해집니다. 됐니? 그런데 태평양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기준으로 태평양을 관통하는 적도선의 중점을 잡아서 페루 지역의 정반대편에 있는 동네가 어디게? 거기가 동남아시아입니다. 필리핀, 그거 방글라데시 요런 데 있죠? 요런 지역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런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아까 페루 지역은 뭐가 일어난다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필리핀은 가뭄이 일어납니다. 필리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보통 고온이야, 저온이야? 고온이죠. 늘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수변합니까? 건조합니까? 수변하죠. 근데 급작스럽게 한 번씩 건조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게 페루의 엘니뇨가 터질 때 뭐가 일어나냐? 가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면 페루 지역에 라니냐가 터지면, 가뭄이 일어나면 필리핀은, 자, 원래 선생님 비 많이 오는 동네인데 홍수가 났어요라고 하는 정도면 어떻다는 얘기고,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거 본 적 있죠. TV나 어떤 자료에서. 필리핀 같은 데는 수상가옥이라고 있죠. 맞아요. 그게 싸그리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강물에 밀려가지고. 알겠습니까? 됐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일단 1차적으로 약속할 거. 지구온난화는 어떤 현상이라고? 어쨌든 간에 평균기온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두 번째, 엘니뇨, 라니냐는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어느 지역에서 일단 기점을 잡는다? 페루 지역에서. 됐어요?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페루 앞바다입니다. 뭐라고? 페루 앞바다. 됐어요? 거기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일단 거기가 사실 시작점은 아닐 수도 있어. 측정이 거기서 관측이 거기서 처음으로 되고 인지했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페루 지역이 평상시보다 갑자기 홍수가 일어났다. 뭐다? 결론만 얘기하면 엘니뇨고 그때 동남아시아는 가뭄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됐어요? 지금 할 때 확 외워놓으면 돼. 이건 별로 어려운 논리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페루 지역이 급격한 가뭄이 일어나면 동남아시아 쪽은 엄청난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라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각각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개념이 지구온난화에서는 일단 뭐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온실 효과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지구의 열수지. 그 다음 엘니뇨 라니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대기 대순환 논리와 표층 해류가 발생하는 원리.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좀 온실 효과하고 지구 열수지부터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